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의 속도가 느려질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근육통, 피곤한 아침, 그리고 모두가 노화의 일부라고 말하는 그 모든 약들이 실제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저는 94세이고 혼자 살고 있으며 약은 전혀 먹지 않고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30년은 어린 사람만큼 건강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의사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고개를 저으시며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비밀은 전혀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제가 하는 5가지 간단한 습관이에요. 비싼 루틴도, 특별한 제품도 없이 그저 사려 깊게 내린 작은 선택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갖고 쇠퇴를 받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와중에도 이 습관들은 제가 맑고 활동적이며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놀라운 점은 이런 습관 중 하나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예 실천하지 않고 그 작은 선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루의 첫 1시간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천천히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5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강하고 독립적이고 정신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필요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서 공유해주세요. 한 가지 더. 오늘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모습은 언제나 가슴 뭉클하게 하죠. 자, 이제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화려하거나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익힌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양치질하기 전, 커튼 치기 전,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기도 전에 침대에 앉아 물 한 잔에 천연 바닷소금을 살짝 넣어 마십니다. 정말 간단하죠? 녹즙도, 영양제도 없이 상온의 물과 소금 한 꼬집만 혁탁 위에 준비되어 있으니 침대에서 일어나서 마실 필요도 없으니까요. 정말 그냥 물만 마신다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조용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일 밤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흘리는데 아침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1리터에 가까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즉,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탈수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이의 탈수는 단순히 약간의 갈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절, 기억력, 균형 감각, 소화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커피나 차입니다. 커피나 차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카페인은 실제로 체내 수분을 더 많이 소모시켜 하루를 허비하게 만듭니다. 간단한 변화, 즉 다른 어떤 것보다 물을 먼저 마셨을 때 저는 거의 즉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릎의 뻣뻣함이 풀리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불안감이 거쳤으며
소화 기능까지 더 원활해지고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조용히 고마워요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경미한 탈수 증상조차도 뇌 기능을 거의 30%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는 엄청난 저하입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소금을 조금 넣는 것입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니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가공되지 않은 천일염 같은 진짜 소금을 사용하세요. 이 작은 양은 몸에 필요한 미량 미네랄, 마그네슘, 칼륨 등을 더해 세포가 물을 단순히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몸이 갈구하는 수분을 열어주는 열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1분도 안 걸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모든 것을 바꾸는 첫 60초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깨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지지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작은 자기관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천연 소금을 살짝 넣어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세요. 내일 아침,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이 물을 마셔보세요. 간단한 한 잔, 단 한 분의 조용한 시간, 소란이나 변명 없이 말이죠.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를 노년기까지 독립적이고 활기차고 날카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몸이 그 차이를 느끼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첫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더 젊어지고 더 잘 자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비결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간단할 순 없죠.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문을 열고 아침 햇살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날씨가 맑든 흐리든 아니면 살짝 쌀쌀하든 산책도 하지 않고 우편물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어쩌면 의자에 앉아 햇살이 얼굴과 눈에 스치도록 기다립니다. 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밖에 나가 있어요. 평화롭고 온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제게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죠. 자, 이제 궁금해하실지도 몰라요. 밖에 나가는 게 노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수면과 에너지부터 기억력, 소화,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내장 시계와 같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시계는 재설정되어야 해요. 커피나 아침 식사가 아니라 빛을 이용하는 것이죠. 선글라스 없이 아침 햇살을 눈에 들이면 창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뇌에 일어나 시작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 빛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재설정하여 아침에는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호르몬을, 밤에는 차분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언제 생성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 빛이 없으면 몸 안의 시계가 딴 데로 쏠리기 시작하고 그 시계가 너무 멀리 벗어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살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수면 부족, 우울감, 심지어 소화불량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살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울증 위험이 거의 70%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흐린 날에도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도 더 잘 자고, 더 상쾌하게 일어났고, 낮에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에너지도 안정적이었고, 몇 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던 소화 기능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약도, 기기도, 구독도 필요 없어요. 당신과 약간의 아침 햇살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눈에 직접 닿아야 합니다. 선글라스도 필요 없고 창문을 통해 흡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 방법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햇빛이 가득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일 단 5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밖으로 나가 산들바람을 맞으며 자연광이 부드럽게 당신을 맞이하도록 하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몸이 리듬감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 작은 습관은 저를 맑고 집중하고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게 해주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도시나 국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아침 햇살을 경험해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간단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나 야외 활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건강한 몸이라도 정신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제 아침 루틴의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4분 불쏘시개라고 부르는 습관입니다. 운동이나 명상은 아니지만 왠지 둘 다인 것 같아요. 뇌를 위한 습관이죠. 매일 아침, 저는 꼭 4분 동안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자극합니다. 단 4분. 그 시간만으로도 위층에 불꽃이 튀고, 생각이 예리해지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기분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왔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90대에도 제 나이의 절반이었을 때처럼 여전히 정신적으로 맑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계산기나 메모지를 꺼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몇 개의 숫자를 더하거나 뺍니다. 복잡한 계산은 없고 신경세포가 활성화될 만큼만 하면 됩니다. 걷기 전 스트레칭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뇌를 위한 가벼운 워밍업이죠. 그러면 기어를 바꿔 생생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저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요. 제게 정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봅니다. 30번째 생일 파티라든가 어렸을 때 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갔던 여행처럼요. 그 풍경, 냄새, 그리고 감정에 집중합니다. 마치 마음속 사진 앨범을 털어내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뇌에 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겪어왔는지 일깨워줍니다. 그건 단순한 기억 그 이상, 정체성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단어 4개를 외우는 도전을 합니다. 딱 4개만요.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책이나 TV 프로그램, 심지어 십자 말풀이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적어둡니다. 매일 아침 4개를 골라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대화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봅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휘력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작은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초 동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앞으로의 하루를 그려봅니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이야기할지, 심지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 조종 장치처럼 하루를 어지럽게 시작하는 대신 명확하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선택하고 집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러한 초기 정신 자극이 뇌의 성장 및 적응 능력인 신경가소성을 거의 37%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향상이 아닙니다. 마치 뇌를 순항 모드에서 고성능 모드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뇌는 정원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주고 가꾸면 하루 종일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잡초가 돋아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 혼미, 건망증, 심지어 조기 인지 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슬며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4분 불쏘시개, 이 습관이 제 방패였습니다. 수술 중에도, 스트레스가 많은 계절에도, 심지어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이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분명히 나아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제 뇌가 깨어있고 연결되고 살아 숨쉬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순히 쇠퇴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면 더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진정으로 삶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 바쁜 일상에 뛰어들기 전에 4분 동안 조용히 시간을 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거나 새로 배운 단어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뇌는 여전히 듣고 있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상기시켜 주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70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 모르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몇 년씩이나 고통스럽게 깨어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뻐근하고 뻣뻣한 느낌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죠. 아시죠? 이리저리 비틀고, 저리 구부리고, 발가락을 만져보고, 아니면 다들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좋다고 극찬하는 옛날식 루틴들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오후를 버티려면 낮잠이 필요했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일상 습관을 소개합니다.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습관은 솔직히 말해서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이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요가도 아니고 고전적인 스트레칭도 아니고 제 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 부드럽고 더 현명하고 나이 드는 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 말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스트레칭 루틴은 젊고 탄력 있는 근육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결합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관절도 덜 예민해집니다. 40대나 50대에 좋았던 동작들이 70대 이후에는 염증이나 미세 파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편한 스트레칭으로 힘을 쓰는 대신 이제 저는 제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느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7분 동안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앉은 자세. 네.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복잡한 자세도,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도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고 지지되는 자세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고, 발목을 돌리고,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척추를 한 번에 몇 인치씩 돌립니다. 마치 제 몸과 조용히 대화하며 난녕하세요. 저 왔어요. 같이 움직이죠.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플로우는 하룻밤 사이에 가장 굳어지는 부위, 즉 척추, 엉덩이, 발목, 무릎, 어깨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모든 동작은 작고 의도적이며 통증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고 숨 쉬고 천천히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매일 2주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거의 1년 동안 사용하던 보행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투박한 지지대도 없었고 연석과 계단을 에베레스트 산처럼 멍하니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차를 몰고 마트에 갔습니다. 6주차가 되자 몇 년 만에 가장 안정적인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웨이트를 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진 게 아니라 더 유능하고 움직임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제 몸에 대한 두려움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샤워를 하거나 한밤중에 깨어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넘어질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두려움, 그 조용한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몸을 꾸준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처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마주하는 과학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강력합니다. 90세의 체조 선수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산책을 즐기고 통증 없이 팔을 들어 올리고 집안을 거침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몸이 뻣뻣하고 불안정하고 답답한 적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 회원권 또는 특별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분 동안 친절하고 의식적으로 움직이세요. 밀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방식대로 발전하세요. 내일 아침에 해보세요. 앉아서 시작하세요. 발목을 구부리고 척추를 돌려보세요. 숨을 쉬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압박감 대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할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제 인생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지도 몰라요. 마지막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아침 운동 루틴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후속 영상도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5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기 쉬운 습관이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강하고 꾸준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아침 식사 때 단백질 섭취를 거르신다면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과 근력을 조용히 잃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65세가 넘으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토스트 한 조각, 바나나, 아니면 차나 커피 같은 가벼운 아침 식사만으로도 하루를 상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침 일찍 단백질을 섭취하면 저녁 식사 때까지 단백질 섭취를 미루는 사람들보다 근육량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긴 수면 후 우리 몸은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놓치면 우리 몸은 다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한번 손실된 근육은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침을 근육량 늘리는 식사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더 이상 서두르거나 거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었죠. 대부분 아침에는 최소 25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날은 계란 2개에 코티지 치즈를 곁들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릭 요거트, 치아시드, 신선한 베리로 만든 스무디를 먹기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냉장고에 단백질 쉐이크를 준비해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습관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진, 혈당 조절, 마음의 혼란을 걷어내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저는 또래 친구들은 포기했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장보기, 집 청소, 도움 없이 계단 오르내리기까지요. 94세인 저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옷을 직접 고르고 침대를 정리하고 요리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좋아요. 방금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알아요. 간단해 보이지만 나이 드는 방식, 매일의 기분, 그리고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즐길지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5가지 아침 습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당장 5가지 습관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완벽을 기대하지 않아요. 저도,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아침을 힘겹게 보내고 집중하기 힘들었고 70세가 넘은 후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들었고 천천히 날이 갈수록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고 균형 감각이 좋아졌으며 정신이 맑아졌고 몸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제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약해지거나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번창하는 제 모습으려. 거의 한 세기 동안 제가 깨달은 건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적이 아니라 몸, 습관, 아침, 그리고 삶의 목적에서 단절된 느낌,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생각, 몸, 감정, 심지어 관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지, 아니면 그저 따라가려고만 할지, 힘을 잃고 있을지, 아니면 키우고 있을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아직 주도권을 잡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 혹은 그 이상이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몸은 듣고 뇌는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당신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 따뜻한 초대를 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삶이 더 편해질 때,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요. 그냥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거나, 바깥에 나가 신선한 햇살을 쬐거나, 4분 동안 간단한 두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기부여는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오늘 나는 나를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지, 혹은 이미 실천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진정한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더 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시청하는 곳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커뮤니티는 단순한 습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글을 읽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하세요. 앞으로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따뜻한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뻔한 내용도 쉽사리 해결되는 것도 아닌 세월이 흘러도 독립적이고 날렵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정말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저는 94세인데 혼자 살아요. 약도 안 먹고 간호사도 없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희망에 차서 깨어납니다.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든 강하고 든든하고 준비된 아침 루틴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한 가지를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고, 활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당신을 믿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야. 강인하게, 호기심을 잃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